특히 오징어라든지 뭐 이런 걸 씹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막 먹는 데는 지장 없다 생각했는데 이제 너무 불편하더라고. 딱딱한 거 먹고 나면 한 일주일은 막 고생해야 되고 잇몸이 다 흘러버려. 그러니까 자꾸 약한 것만 먹고. 솔직히 뽑는 날에도 뽑고 나서 뭐 마스크 쓰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활이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되게 놀랬거든요. 이게 너무 없는 게 생각보다 너무 심리적으로 크더라고요. 치아 건강을 잃으면 우리의 소중한 일상도 함께 흔들립니다. 치아는 사실 일상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외형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뭔가를 씹을 때 또 기능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우리 장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치과가 무섭고 또 비용적인 부분이나 또 심리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로 방문하기가 쉽지 않다는 건 알고 있지만 좀 조기에 또는 생각보다 간단하게 그런 불편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판단하는 것보다는 치과에 와서 전문가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치과 치료가 두려워서 또는 긴 치료 기간이 부담돼 치과 방문을 미루고 계셨나요?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치과 치료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요. 통증과 치료 기간은 줄이고 일상으로의 복귀는 더 빨라졌습니다. 메디컬 24시 닥터스, 달라진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 알아봅니다.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기능 회복과 함께 아름다운 미소를 되찾아주는 치과 의사 신준혁 원장. 치아는 씹는 기능을 넘어 발음과 소화까지 책임지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유성길 씨는 치아 때문에 생긴 불편함을 오래 참아왔다는데요. 제가 또 술을 또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의 막 방치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앞니 빼고는 전체적으로 그냥 많이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식사할 때 제일 불편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고기라든지 특히 오징어라든지 뭐 이런 걸 씹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술을 그냥 한잔 하면서도 부드러운 안주만 찾아러 다녔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막 먹는 데는 지장 없다 생각했는데 이제 너무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이 치과를 제가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식사는 어떻게 잘 하고 계신가요? 덕분에 잘 것 같습니다. 발음도 그렇게 많이 새는 것 같진 않으시네요. 지금은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게 됐는데요. 하지만 첫 내원 당시 상태는 예상보다 심각했답니다. 남아있던 치아마저 염증이 심해 잇몸뼈까지 녹고 있었죠. 염증 정도가 너무 심해서 그나마 아주 조금밖에 남지 않은 잇몸뼈를 계속 녹이는 상태가 되어서 이제 남아있는 그런 이제 치아들을 발치를 이를 빼기로 결정을 해서 이를 빼고 남아있는 뼈라도 보존을 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을 했고요. 위턱에는 이제 구조적으로 사악동이라고 하는 빈 공간이 선천적으로 굉장히 큰 상태였습니다. 상악동은 윗니 위쪽에 있는 빈 공간입니다. 임플란트를 심으려면 이 공간 아래의 잇몸뼈가 충분해야 하는데요. 상악동이 크면 마치 천정이 내려온 것과 같습니다. 기둥을 세울 뼈가 얇은데 치료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예전에는 뼈 이식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태의 케이스이지만 최근에 디지털 기술로 인해서 이런 오론 X 치료를 하기에는 뼈 이식을 조금만 상악동 거상도 기존에 하던 뼈 이식 양보다는 한 4분의 1 정도로 환자의 어떤 불편감이나 치료 기간을 굉장히 단축시키고 그렇게 마무리한 그런 치료 계획을 세웠습니다. 과거엔 빠진 치아만큼 임플란트 나사를 식립해 잇몸뼈가 부족하면 치료가 어려웠는데요. 올온엑스는 최소한의 나사만 심어 전체 치아를 하나로 연결된 보철물로 고정하는 방식입니다. 최신 기법이죠. 위에는 임플란트를 7개 정도, 아래쪽에는 8개 정도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소실된 잇몸뼈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인공 잇몸을 그 티타늄 베이스로 해서 최신 기술로 이제 치아만 만드는 게 아니라 잇몸까지도 위에 14개 치아, 아래쪽에 14개 치아를 정상적으로 복원을 하고 또 오히려 원래 치아가 있었던 때보다 훨씬 더 치아 배열이나 그런 가지런함
그리고 신미성, 그리고 기능성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정상적인 그런 우수한 형태로 복원을 했습니다. 임플란트는 수술만큼 관리도 중요합니다. 양치질 방법도 달라지는데요. 하나로 연결된 보철물이라 잇몸과 보철물이 만나는 경계면을 깨끗이 닦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정기검진이 더해져야 오래 튼튼하게 쓸 수 있는데요. 제가 그냥 일반적인 집에서 계속 칫솔질을 했을 때하고 많이 개운한 것 같아요. 구석구석 전체적으로 다 닦아주니까 그냥 칫솔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개운하고 아주 깔끔해요. 깔끔하고 하면서 뭐 제 치아에 원래 있었던 것보다 느낌이 뭐 치실만 안 끼울 뿐이지 느낌은 굉장히 좋습니다. 치아 관리 후 오늘은 오랜만에 갈비탕을 먹으러 왔습니다. 빠지고 흔들리는 치아 때문에 그림의 떡이었던 음식들 이제 신나게 씹고 뜯고 맛볼 시간이죠. 살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씹는 느낌이 사람 살린다는 생각이 드네요. 당연히 갈비 뜯을 때, 막 이래 고기를 맛있게 먹을 때, 그때가 제일 쾌감을 느끼지. 건강한 치아가 가져다준 맛있는 행복. 아우, 표정 보니 만족하시네요. 굉장히 고난이도의 심미를 요구하는 앞니 임플란트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이런 오로넥스라든지 이런 복잡한 임플란트 보철 치료, 이런 하이브리드 타입의 임플란트 치료 이런 경우에는 의료진의 경험과 그런 안목지가 굉장히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이 들고, 또 보철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깊이 있는 심미적인 그런 테크닉, 그리고 기능적인 오래 갈 수 있는 기능적인 그런 테크닉이 기공적으로도 굉장히 필요하고, 또 시술을 하는 의사의 어떤 노하우나 이런 축적된 기술들이 굉장히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치과를 선택하거나 이랬을 때 오랫동안 책임감 있게 봐줄 수 있는 그런 곳을 선택을 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사와 함께 일상의 활기도 되찾은 유성길 씨. 치아가 부실하면 제대로 씹지 못해 소화력이 떨어지고 건강까지 나빠지기 쉬운데요. 이제 잘 씹고 잘 먹게 되면서 잃었던 삶의 활력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크게 웃지를 못했습니다. 웃지를 못하고 외관적으로 보이는 잇몸 상태가, 치아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대화하는데도 입을 많이 벌리지 못하고 그냥 옹울이 하듯이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대화하는데도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너무나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뭔 모임이라도 가도 걱정이 하나도 안 되고 일상적인 생활이 정상적으로 돌아온 그런 느낌입니다. 오랫동안 틀니를 사용해온 배성호 씨. 원래부터 치아가 좋지 않아 하나둘 빠지다가 결국 전체 틀니를 써야 했는데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며 참고 버텨왔습니다. 좀 딱딱하거나 이거 야물고 이러면 처음에는 좀 괜찮은데 자꾸 씹으면 잇몸이 흔다고 째지고, 그러면 처음에 한 하루 좀 맛있게 먹으면 한 사흘 나흘은 밥을 거의 못 먹지. 그리고 완전 털리 행기 한 20년 되거든 지금 벌써. 한 개 빠진데 놔놨더만 다 무너지더라고. 전부 다. 그냥 먹는 거 안 아프고 밥을 그냥 야먹으면 갈비라든지 뭐 강정도 그냥 부사 먹는 거니. 그게 최고지 뭐. 김치 같은 것도 못 먹는다니까네. 풍치라고 하는데요. 치아가 이제 주변에 염증이 생기거나 양치가 충분하지 못하거나 이제 그랬을 경우에 치석이 생기거나 또 이렇게 치태 같은 그런 것들이 생겼을 때 그 주위에 염증 산물을 일으키고 또 그런 것들이 축적되다 보면은 잇몸뼈를 녹이고
치아가 흔들리고 또 그런 흔들림에 의해서 뼈가 또 녹고 그래서 좀 더 염증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치아가 있어야 적절한 생리적 자극으로 인해서 우리 잇몸뼈가 유지가 되는데 치아가 없게 되면 그 주변에 위축이 되면서 잇몸뼈가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틀니를 쓰게 되면은 그 부위에 이 틀니가 계속 압박을 가하고 누르는 힘이 발생하기 때문에 잇몸뼈가 좀 더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아내를 따라왔다가 뜻밖의 치료를 시작하게 된 배성호 씨. 아내가 몰래 진료 예약을 해둔 덕분이었습니다. 사실 처음 내온 당시에는 여러 치과에서 임플란트가 좀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실 정도로 뼈 상태가 굉장히 안 좋으신 상태였습니다. 환자분께서 틀니를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했다고 하셨습니다. 한 15년 이상 사용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꼈다 뺐다 하는 식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떨어뜨려서 파손하기도 하고 그다음 잃어버리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좀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고 나서야 치료를 결심했습니다. 잇몸 상태를 고려해 오로맥스 기법을 적용했는데요. 하나로 연결된 보철물이 환자의 구강 구조에 맞춰 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 케이스에 대한 그 부분을 직접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처음에 이 상기 환자분이 처음 왔을 때 모습인데요. 여기 보면 아래쪽에 여기 신경관이 지나가는데 여기 뼈가 거의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굉장히 얇고 틀니를 너무 오랫동안 사용하셨기 때문에 이런 신경관을 피해서 이 앞쪽으로 임플란트를 6개를 몰아서 이렇게 심게 되고 또 위에는 어금니 쪽에 이런 부분 뼈가 그나마 조금씩 있는 부분을 뼈이식을 최소화해서 굉장히 정밀하게 이가 들어가고 또 이 임플란트 나사들끼리 그러니까 다리들끼리 이렇게 연결을 해서 힘을 충분히 잘 분산을 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 그런 보철입니다. 여기 최종 보철에서는 이런 잇몸 부분까지도 색을 입혀서 이 잇몸에 맞춰서 색깔이 들어가고 또 환자분이 원하는 치아 색상에 맞추어서 이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우선 임시 보철물을 착용해 불편함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한 뒤 최종 보철물을 완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의사, 기공사와 함께 사용감과 치아 모양까지 상의해 완성도를 높이는데요. 잃어버렸던 치아가 다시 자리를 찾으니 한층 젊어 보이죠? 틀니는 이거 내가 뭐 나사로 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얹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노래방이가 노래 좀 더 감지면 이 빠지고 안 그러면 껌 같은 거 씹는 거 보면 상상도 막 껌 씹었다면 그냥 떨어질 뿐이에요. 딱딱한 거 먹고 나면 한 일주일은 막 고생해야 되고 잇몸이 다 흘러버려. 그러니까 자꾸 약한 것만 먹고 막 물렁한 거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운동 못해 이거 그냥 이거는 뭐 이거는 그거하고 비교 불가합니다 이거 완전 안에 땡크가 지금 앉아 있는 거 같아요. 이게 정말 편안하게 보통 틀니 같은 거 이러면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게 땡기다 이거는 흔들 것 같아서 잠깐 손 물겠다. 치아 외상은 누구에게나 갑자기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약 20%가 한 번쯤 경험할 만큼 흔한데요. 젊은 시절 보철 치료를 받았던 서원찬 씨는 사고로 앞니가 부러졌고 결국 치아를 잃게 됐습니다. 첫째가 제 허벅지 위에 이렇게 앉아서 있다가 기분이 너무 좋았나 봐요. 갑자기 이렇게 팍 이를 솟구치듯이 이렇게 일어나다가 이제 머리에 이제 앞니가 부딪혀가지고 평범하게 부러지듯이 부러졌으면 이렇게 뿌리가 남아서 보통 뭐 다른 치료를 할 수 있었다고 들었는데 저는 뿌리 부분이 부러져 버리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이제 이를 뽑게 됐습니다. 저는 좀 치아가 흔들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아직 치아가 붙어는 있으니까 흔들리더라도 나중에 시간 날 때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속 치료를 미루다가 갑자기 어느 날 빠져버리더라고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발음이 너무 심하게 새서 정말 말을 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통증이 없다는 이유로 치료를 미뤄왔던 시간. 하지만 치아는 결국 빠졌고 앞니를 잃은 일상은 생각보다 큰 불편으로 다가왔습니다. 실제로 부러졌지만 환자분은 그냥 덜렁거린다고 느끼는 정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이게 통증이 없기 때문에 너무 오래 방치하게 되면 주변에 그런 미세 누출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거나 이렇게 되면 치료가 조금 복잡해지는 경우가 흔하게 생길 수 있고, 이가 부러졌지만 치아를 살릴 수 있는 또 그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치아가 부러지게 되면은 먼지를 털어내거나 이렇게 막박 씻거나 그렇게 하면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생리식염수나 우유라도 거기에 보관을 해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내에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치과에 내원을 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원찬 씨는 뿌리까지 손상돼 발치가 불가피했습니다. 더구나 앞니인 만큼 기능은 물론 자연스러운 모양까지 고려해야 했는데요. 디지털 구강 스캔과 3D 프린팅으로 맞춤형 임시 치아를 제작해 당일 바로 착용할 수 있었습니다. 3D 프린터를 활용을 해서 먼저 구강 스캐너로 이 본을 뜨기 때문에 충분히 그 본을 얻을 수 있고 또 빠른 시간에 체득이 가능합니다. 이제 내부 기공소가 있는데 거기에 바로 데이터를 보내서 실시간으로 바로 디자인을 하고 바로 임시 치아를 이렇게 안경을 쓰듯이 이렇게 꼈다 뺐다 하는 그런 웨어러블한 그런 임시 치아를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당일날 즉시 치아를 만들 수도 있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뼈를 만든다든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그런 시술일 수가 있습니다. 당황할 수 있는데 즉각적으로 바로 당일날 원래 치아 그런 형태를 바로 만들어 가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웨어러블 임시 치아는 치아를 잃어 생긴 발음과 심미성의 불편을 덜어줍니다. 잇몸이 안정적으로 회복되는 동안 자연스러운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또 최종 보철을 위한 치료를 시간에 쫓기지 않고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렇게 탁 끼우기만 하면 와, 진짜 감쪽 같은데요. 솔직히 뽑는 날에도 뽑고 나서 뭐 마스크 쓰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막상 거기 치과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를 뽑고 거울을 봤는데 이렇게 생활이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되게 놀랬거든요. 이게 너무 없는 게 생각보다 너무 심리적으로 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치과에서 이런 뭐 임시 치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일단 뭐 그러면 되겠다 하고 끼워봤는데 생각보다 만족도가 되게 높았던 것 같습니다. 건강을 위해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서원찬 씨. 앞니를 잃었을 땐 사람을 마주칠 때면 민망했다고 하는데요. 임시치아 덕분에 치료 중에도 평범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바로 착용을 하고 나니까 뭐 말을 한다든지 간단한 식사를 한다든지 사람들 앞에서 뭐 이렇게 얼굴을 내보일 때도 좀 더 자신 있게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앞니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이제 말을 할 때도 바로 치아가 없는 부분이 보여서 조금 좀 민망하고, 그다음에 특히 말을 할 때 발음이 엄청 셌었는데 좀 더 이제 튼튼한 치아를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다시 일상생활로 이제 복귀를 하고 싶네요. 지금 이제 애들하고 외식을 하더라도 조금 아직은 좀 이제 딱딱한 걸 먹는다든지 이런 게 조금 힘들어서 좀 더 이제 건강해진 치아로 애들하고 이제 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다음에 좀 더 재밌게 놀아주고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치아는 음식을 씹는 기관을 넘어 삶의 자신감과 건강을 지탱하는 버팀목입니다. 달라진 임플란트 치료가 평범한 일상을 다시 이어주고 있는데요. 이제 망설임 대신 용기로 행복한 내일을 열어가시길 바랄게요. 임플란트 기술도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뼈가 너무 없거나 그 다음에 환자분의 전신 질환이 좀 심하거나 이제 이런 경우에는
임플란트가 포기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임플란트 보철에 만드는 이런 방식들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예전에는 불가능했던 그런 케이스들이 작은 임플란트 개수로도 가능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런 손상이 작게 되니까 아무래도 전신질환이 있어도 조금만 조절을 하면 치료가 가능한 경우도 생기고, 또 뼈가 굳이 많이 필요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작게 심립을 해서 보철도 만들 수 있으니까 예전에 환자분이 생각했던 그런 시각에 머물러 있지 말고 점점 발전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환자분들이 조금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